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율의 적용 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전부동산이 주택이 아닐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전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되면 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면 새로운 주택이 됩니다. 입주권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의 1주택 여부만을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 입주권과 2023년 취득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 한 분의 사례입니다. 종전부동산은 2000년 취득하였고 해당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은 2011년이므로 비과세의 기간 요건은 충족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인 2023년으로부터 3년 내 양도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이 주택 비과세 적용을 문의 주셨습니다. 종전부동산의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및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결론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전부동산이 반드시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상기 입주권을 매매하고 싶다면 입주권 상태에서 팔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재개발 조합은 준공이 임박한 상태로 준공 직후 아파트 상태로 매매를 한다면 77%의 단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전부동산이 주택이라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취득 시기를 기산하지만 종전부동산이 상가라면 신규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종전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였다는 판단하에 준공 직후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부동산이 상가라 하더라도 부수된 토지만큼은 보유기간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는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는 종전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이상 부수토지 역시 신규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판단 및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준공일 이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야만 단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권 상태로 판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전부동산이 주택이더라도 신규 아파트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신규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배제, 단기세율,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에는 종전부동산의 주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겸용주택이라면 주택 부분과 주택이 아닌 부분은 별도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큰 금액 의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면 준공일 이후 2년을 보유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존 부동산 신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뉴스와 매물을 동시에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